여러분요, 거기 환매가 있죠, 환매? 자, 환매를 한번 보시면은요, 환매와 교환에서 176페이지 나와 있나요? 자, 환매와 교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여기 나왔는 환매는요, 광해 양도담보에서 소비대차. 여러분이 봐, 우리가 등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죠.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기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뭐가 있다? 증여, 매매, 교환. 알겠죠? 증여, 매매, 교환 세 가지다. 그 외에 등기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에요. 소비대차는 돈 빌려주고 차용증 쓰고 돈 빌려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서 갑악을 하고요, 2억 원의 소비대차 하죠. 빌려주면서 대물 변제,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기로 예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을한테요 뭘 한다? 등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에, 가등기 하려면 가등기 담보,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전 등기가 돼 있어도 이 사람이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왜요? 여기가 지금 매매 교환 증여가 아니니까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담보권자, 마치 저당권자하고 똑같아. 그럼 누가 여전히 소유자다? 설정자인 갑이 여전히 소유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실수취해, 월세를 받아먹고. 알겠죠? 그런데요, 이것을 매매의 형식으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어. 매매의 형식으로. 그러니까요, 갑이요 5억짜리 집을 을한테 2억 원에 팔아. 알겠죠? 매매를 해. 그러고 나서 을한테요 등기를 해. 인도하고 등기를 해. 그럼 을은 여기서 뭘 한다? 을은요, 이 사람 소유자죠? 을은 여기요, 갑은요, 여기 봐봐, 소비대차는 차용증을 쓰면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매대금, 여러분이 집 팔고 돈 받았어. 이자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러니까요, 여기는 이자를 안 내도 되고요, 이 사람은요 과실을 먹는 거예요. 월세는 뭐냐? 이 집에서 월세를 받아 먹어, 대신. 그러니까 원래는 둘 다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하나는 소비대차 차용증을 쓰고 돈 빌려주고, 하나는 매매의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자를 받죠. 여기는 이자를 못 받는 거, 안 받는 거예요. 대신에 집을 넘겨받아서 월세를 자기가 받아 먹어, 이자 대신에.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갑의 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과실하고 이 두 가지는 특별한 상관이 없어. 뭐다? 상기한 거, 퉁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뭐한 걸 본다? 상계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요 부동산 몇 년? 5년. 5년에 다시 사와. 그걸 환매라고 그래. 아시죠? 환매? 자, 그럼 환매는 뭐죠?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 말이 가장 중요해.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 말이 가장 중요해. 알겠죠? 영수한 대금하고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 대금하고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대금하고 매매 비용을 반환한다. 환매 대금이라고 해요. 이거 왜 그러죠? 이런 봐봐. 방금 우리가요 5억짜리 건물을 2억 원에 팔았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5년에 다시 사온다 이 말이죠. 갑이요. 그러면 을의 입장 봐. 여러분이 의뢰하게 봐. 내가 5년 안에 이거 다시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5년 안에 어차피 빼앗길 건데 내가 등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데 등기하고, 내 앞으로 등기하게 되면 취득세가 또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짓을 내가 왜 하냐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 매도인 갑이 부담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원래 매매 대금이 2억이었죠? 그럼 2억에 대한 등기 비용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 있죠? 이것을 누가 부담을 해줘야 돼? 갑이 부담을 해줘야 되죠. 왜? 을은 어차피 5년 안에 빼앗길 건데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요, 매매 대금하고 매매 비용, 이 두 개를 합한 것을 뭐란다? 환매 대금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환매 대금을 반환하고 환매 다시 사올 수 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 동시에 계약 체결 후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소유권 이전 등기 후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자, 환매 등기죠?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이죠? 그러면 뭐다? 매매 등기, 매수인한테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의 등기를 해. 등기를 해야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있어. 그런데 시험 항상 뭐라고 하느냐? 환매권 등기가 없더라도 대항력이 있다. 그럼 큰일 나. 틀려. 여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한다? 언제나 부기등기해. 언제나 부기등기.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부기등기한 것 중에 하나가 환매특약이 여기에 들어가. 환매특약이 언제나 부기등기한다.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갑이죠. 갑이 을한테, 을이 매수인이죠. 을한테 팔죠? 그럼 어떻게 해요? 동시에 환매기간하고 환매대금하고 동시에 환매특약에 등기를 해. 갑이. 환매특약이 있어도 을은요 병한테 처분할 수 있어. 병은 다시 정한테 처분할 수 있어. 그런데 병이나 정은요 나중에 갑이요 5년에 다시 살 거 아니에요? 그럼 환매대금 아까 2억 원에다가 비용 1,000만 원, 2억 1,000만 원만 주고 2억 1,000만 원만 밖에 못 받아. 등기된 것만큼. 환매대금이 2억 원에다가 1,000만 원이다.
그럼 2억 1천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러면 이 건물이 5년 안에는 얼마나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아무리 올라가도 2억 1천만 원,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2억 1천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매 특약이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병이나 정은 2억 1천만 원 이상을 주고 샀다 하더라도 갑한테는 얼마만 받는다? 2억 1천만 원만 받는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5년 안에요, 갑이 다시 사와야 되겠죠? 그때는 최종 양수인 정한테 환매권의 행사를 해. 최종 양수인, 여기요 을한테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현재 최종 양수인 정한테 환매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다시 사와. 얼마만 주고? 2억 1천만 원만 주고. 알겠죠? 다시 사온다. 그걸 환매다 이렇게. 그러면 환매는 언제 한다? 여기 환매 기간, 부동산은 5년 안에, 동산은 3년 안에 두 사람이 약속을 해. 그 약속된 기간 안에 매매 대금하고 매매 비용 이 두 개 합한 것을 뭐라고 한다고? 환매 대금.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5년 3년 안에 반드시 그것을 만다 사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이해됐나요? 591조 환매 기간은 부동산을 몇 년? 5년. 동산을 몇 년?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을 때 넘어. 약정기간이 이를 넘죠? 부동산을 몇 년? 5년. 동산을 몇 년? 3년으로 단축이 된다. 이런 봐봐요. 이것을 뭐란다? 일부 무효의 특칙이라고 그래. 여러분 아마 법조문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일부 무효의 특칙. 전문영리 집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환매 기간을 정할 때는 연장보다 이게 아주 중요해. 연장을 하지 못한다. 연장 못해요.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이다? 5년, 3년.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 5년, 3년이다. 알겠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 3년 이렇게. 자, 핵심 정리를 봐요. 반드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동시에. 동시에 해야 돼, 하면. 그 다음에 환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다. 이러면 종된 계약은 세 가지. 시작. 계약금, 보증금, 환매. 계약금, 보증금, 환매. 계약금, 보증금, 환매가 종된 계약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면 환매도 실효가 된다 이 말이고요. 환매 기간 안에 환매 대금. 환매 대금은 뭐죠? 매매 대금하고 매매 비용이죠. 매매 대금, 매매 비용을 제공하고 환매권을 행사한다. 환매 기간 안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이 뭐가 된다? 소멸을 한다. 환매 기간은 부동산 5년, 3년, 넘으면 5년, 3년 단축된다. 그 다음에 환매 기간은요,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약정에서 몇 년이다? 5년, 3년. 이런 봐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과실과 이자는 상계죠.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말 수 있다, 초과할 수 있다. 여러분요, 초과할 수 있다. 지금 여기는 지금 그 말이 지금 없네요. 여러분 봐봐. 여러분 강의 노트 봐봐. 여러분 노트에 176페이지요. 왼쪽에, 맨 위에 왼쪽에 환매요. 1번, 2번, 3번 봐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합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다른 약정이 있으면 동그라미, 있으면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말 수 있다, 초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에 둘 다가 아무 말이 없으면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이에요. 알겠죠?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러면 다른 말이 있으면 말 수 있다, 초과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 말이 없으면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다른 말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초과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이제 강의 듣는 학생이요, 혹시 이거 잘못됐으니까 수정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다른 말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 말이 없으면 매매 대금하고 매매 비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른 말이 있으면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말 수 있다, 초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둘 다 맞는 말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종된 계약은 환매, 보증금, 계약금이다. 자, 그다음에 환매는요, 환매 등기, 여러분 요약 177페이지 잤죠? 177페이지요. 지금 환매 보고 있어요? 밑에 보고 있어요? 자, 이제 환매 등기죠? 환매 등기는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매매 등기, 동그라미, 동시에가 중요해, 키워드가. 알겠죠? 등기를 해야, 이때는 언제나 부기등기예요. 언제나 부기등기, 가등기 안 돼요. 등기해야 제3자에 대한 효력,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진 환매계약은 환매로서 효력이 없다. 동시에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여기 봐봐, 옆 밑에요.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1개월 후란 말은 동시에다 아니다. 동시가 아니죠. 그래서 효력이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제3자에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환매가 아니에요. 환매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자, 목적물은요 이것저것 다 돼. 환매는 이것저것 다 된다. 이번은요 무슨 계약이다? 종전이다. 종전이니까요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해도 되죠? 그러면 환매 특약도 뭐가 된다? 실효가 된다. 자, 환매 대금은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환매권자는 최초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합한 대금을 한다.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매매 대금하고 매매 비용이란 말이죠. 약정이 있으면 초과할 수도 있고 더 감소할 수도 있죠. 매도인은 환매 기간 안에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소멸해. 그러니까 환매 기간 안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고 환매권을 행사해야 돼. 환매 기간 안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고 환매권을 행사해야 돼. 환매 목적물의 과실과 과실하고 이자는 아무 말이 없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기한 것으로 봐. 그 다음에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넘으면 5년, 3년으로 단축되고 연장하지 못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는 몇 년이다? 5년, 3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하지 않을 때 5년, 3년. 환매 기간을 정할 때는 연장하지 못한다. 자, 환매권 행사. 환매권을 누구한테 행사한다? 환매권자는 환매 기간 내.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환매 대금이라고 그래. 환매 대금 이렇게. 환매 대금을 알죠? 채무자에게 제공하고 환매 의사표시. 환매의 의사표시 말한다. 그래서 환매권은 형성권이죠.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알겠죠? 형성권이다.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환매권 형성권이고요. 환매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대의할 수 있고, 환매권은 양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환매권이 등기가 되면 환매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할 수 있다? 전득자. 전득자를 뭐란다? 현재 양수인한테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양수인, 최종 양수인한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있어 환매 등기가 맞춰진 경우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 등기 후 맞춰진 제3자의 근저당권 등은 다 소멸하죠.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봐봐요. 만약에 환매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번 갑이죠. 자, 2번 을이죠. 을이고요. 1 그래서 갑으로 다시 환매 특약에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죠. 환매 특약이요. 언제요? 3월 1일 날이요. 그런데 여기요. 여기 울구예요. 울구에 여기요. 1번으로요.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언제? 3월 10날이요. 그러면 여기 2번이요. 전세권이 있다 이 말이죠. 3월 12일이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요. 여기서 또 3번 병으로 갔다가 여기 4번이요. 갑이 환매권 행사를 환매권. 병한테 환매권 행사. 언제요? 10월 1일 날이요. 10월 1일 환매권 행사했어도 이 사람 환매 특약의 등기는 언제 됐죠? 3월 1일이죠. 3월 1일 이후에 된 이 등기 두 개는 다 말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환매권 행사하면은. 무슨 말이 알겠죠? 이 사람들은요 환매 특약의 등기가 있는 것을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을하고 환매 특약할 때 이런 것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러니까 환매권 행사할 때도 이런 것이 없어야 되죠. 근데 있잖아요. 있으면 다 뭐가 된다? 말소가 된다. 그래서 소멸한다 이란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뭐다? 이제는요 교환이라고 하는 것을 보죠. 교환. 자, 교환 계약이죠. 교환은 뭐 별거 없어요. 자요,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에요. 뭐라고요? 금전 빼고 재산권이 뭐가 재산권이야? 재산권은 뭐가 재산권이에요? 여러분요 질문하면 고개 숙이지 마. 질문하면 거만하게 좀 쳐다봐. 저런 것도 질문하냐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가소롭다는 듯이 좀 쳐다보고 있으라고. 그럼 내가 쫄아가지고 내가 먼저 대답해. 알겠죠? 자요, 재산권을 먼저 물권. 우리 배웠잖아요. 채권. 또 그렇죠. 유가증권. 이런 엄수표 같은 거, 주식 같은 거. 이런 주식 재산권이잖아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다 재산권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죠? 주식하고 저당권. 이 저당권을 두 개 맞바꾸는 거. 이건 뭐다? 이것도 교환이다 이 말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
자, 여러분요, 잘 이해를 했나? 한번 보죠. 여기가 갑의 것을요, 여기 의리요 1억 원에 1억 원에 샀어. 여기다고요. 자, 갑의 것이요, 갑의 것을요, 여기가 을의 토지가 있고요. 토지 이게 1억짜리고요. 여기는 8천짜리예요. 8천이니까 여기다가 2천만 원 던졌어. 2천만 원 던져야 되죠. 그렇지만 8천짜리밖에 안 되니까 2천 얹어가지고 이렇게 샀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건 뭐예요? 이건 매매다 교환이다. 이건 매매예요, 교환이에요? 아, 이건 매매예요? 아, 이건 매매야? 이거는 교환 매매는 안 돼? 왜 안 돼? 금전 이익 재산권, 여기는 돈이 들어갔는데 여기 토지하고. 여러분요, 우리가요, 여러분 생각이 자유분방스러운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알겠죠? 생각을 한 군데다가 이렇게 집중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봐야 되죠. 이런 우리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 한번 했었는데 563조에서 매매 계약을 할 때는 일방은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 그러니까 100% 돈으로 주면은 그것을 매매라고 그래. 응? 매매에서는 대금만 줘야 돼. 다른 것 주면 큰일 나. 부정한 거 몸으로 때릴 거야. 그거 안 돼. 알겠죠? 그거 안 돼. 그건 매매가 아니야. 여기는 재산권이죠. 재산권이니까 갑의 소유권하고 을의 토지 소유권인데 부정한 것만큼 돈을 주죠. 원래 금전은 안 된다고 그랬죠. 이때 금전은 이렇게 100% 돈으로 주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00% 돈으로 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땅하고 건물하고 맞바꾸죠? 근데 가격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보면 다 키 차이가 다 다르고 몸무게가 다 다르잖아요. 이런 몸무게가요, 이런 보면요, 여기 헬스클럽 몸무게는요 들쑥날쑥이야. 오늘 갔더니 또 내가 몸무게가 또 64kg야 분명히 토요일 날은 68kg였는데 이게 뭐야? 이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너무 운동하지 말라고 몸무게를 줄이냐 이 생각이 들어. 아니 어떻게 4일 만에 몸무게가 4kg가 빠지냐고. 그렇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내가 몸무게 지금 체중이가 잘못됐다. 저 스케일을 좀 이게 좀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아가씨만 있어가지고 말을 계속 안 하고 있거든요. 누가 이게 어느 정도 권한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토요일 날 68kg였는데요. 오늘 가니까 64kg인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죠? 내가 밥을 안 먹었다 아니고 밥을 계속 먹었는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뭐냐면 부정한 것만큼 채워준다 이 말이죠. 부정한 것 채워주면 이것은 100% 돈으로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00% 금전으로 주었으면 매매가 돼버려. 여기서 금전 이익재산권은 돈을 주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고 100% 돈으로 주는 것은 반대로 반대의 급부로 돈을 주는 것은 매매가 아니고 교환이 아니고 뭐다? 매매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아시겠죠? 자, 그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자요, 그 다음에요, 자, 금전이의 재산권이고요, 물권 소유, 물권,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거 다 된다 이 말이죠. 여기 노무 제공 안 돼요. 노동력 제공은 고용계약이에요. 이 일을 완성한다 그것은요 도급이에요. 노동력을 제공할 목적. 여러분요, 우리 한번 법정은 있죠? 법정 가지고 한번 봤었단 말이죠. 노동력 제공 그런 뭐다? 고용계약. 이 일을 완성한다 그런 뭐다? 도급이라고. 말이 서로가 다르다고. 아시겠죠? 자요, 597조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격. 그러니까 여기요, 재산권을 주는데 부족한, 우리 가격이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키도 다 다르고 몸무게도 다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부족한 것만큼 채워주는 거죠. 그걸 보충한다고 그래. 그걸 보충금이라고 그래. 알겠죠? 100% 돈으로 준 게 아니잖아요. 이러도 이것도 뭐다? 교환인데 돈이니까 매매 대금하고 비스무리하죠. 그래서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알겠죠? 자, 법적 성질. 매매는 뭐죠?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뭐라고?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죠. 자, 유상 계약에는 뭐가 있죠? 매매 비용이 있고 계약금이 있고 그 다음에 해적권이 있고 담보 책임이 있죠. 쌍무 계약은요 동시항배권과 위험 부담이 있죠. 그 다음에 낙성, 분료식이죠. 낙성 계약이지 무슨 계약이 아니다? 요물 계약이 아니죠. 요물 계약이 아니에요. 분료식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그래서 우리가 교환 계약에도 뭐가 있다? 담보 책임, 해적권, 계약금, 매매 대금 이런 것이 있고 보충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그 다음에 동시항배권하고 위험 부담이 있고
요물계약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요, 우리가 교환에서 가장 정답으로 시시콜콜하게 자주 하는 것은 뭐냐? 교환은 물건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해. 교환은 그게 아닌데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건 재산권. 그런데 우리는 교환 그러면 우리가 뭐 바꾼다, 물물교환만 생각, 물물교환. 그러니까 물건하고 물건을 바꾼다고 생각하니까 요물계약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고요. 요물계약이 아니라고요. 무슨 계약이다? 낙성계약이라고요. 낭만하면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교환이죠. 1번,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교환은요. 자, 유학자 177페이지 봐봐. 177페이지 밑에 보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이다. 따라서 서면의 작성. 분료식이니까 서면의 작성은 필요하지 않고. 왜? 분료식이니까. 알겠죠?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한다. 따라서 그럼요, 보충금에 대해서는 뭐로 본다? 매매 대금으로 본다. 보충금은 매매 대금으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이죠. 소유권하고 주식하고 바꾸는 거. 소유권하고 주식은 뭐죠? 재산권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교환이라고 한다. 이런 교환에서 중요한 것은, 교환은 절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교환에서는 절대로가 아니고, 일단 교환에서는 시가를 묵비했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고 할지라도 사기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하나 또 알고. 황금이 뭐죠? 황금 뭐죠? 여러분 그 고속버스 터미널 아니면 고속버스 저 공항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원화를 해당 국가, 여행하는 국가의 돈으로 바꾸는 거죠. 뭐죠? 베트남의 동으로 바꾼다거나, 필리핀의 페소로 바꾼다거나, 미국의 달러화로 바꾼다거나, 알겠죠? 러시아 루블로 바꾼다, 이렇게 바꾸잖아요. 바꾸는 것을 환금이라고 하죠. 환금은 교환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교환이 아니다. 자, 6번은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의 이전과, 이거를요, 하나씩 떼야 되는데 안 뗐나 봐요. 한 칸씩 떼야 되는데요. 자,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은 또 교환이죠. 근데 이 보충금에 대해서는 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번, 교환계약이 이행된 후에도 이전받은 재산권에 하자가 있을 때는 뭐라고? 재산권에 하자가 있네. 재산권을 받은 재산권 하자가 있는데, 그럼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고.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니까 동시행 항변권과 뭐가 있고? 위험 부담이 있고. 마지막으로요, 당사자 간의 교환계약 해제되면 상호 원상회복 관계 있고, 해제란 원상회복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고. 그건 다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질문을 다 묶어놓은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이제요, 임대차라고 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진짜로 한번 쉬어야 돼요. 알았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요, 1시간 반 정도에 걸쳐가지고요, 뭐를 할까 하면 임대차 한번 볼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임대차는요, 나누어가지고 두 번에 나누어가지고 볼 거예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